2시간 반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강의 시간은 많은데 왜 2시간 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요, 무효 한번 보세요. 무효. 47쪽. 무효. 무효를 봤죠? 무효 보면 무효라고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한능력자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그 48쪽, 47쪽, 48쪽 이렇게 보면서요, 일단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은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참 시험이 많이 나왔죠. 요즘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온 편이에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요. 먼저 이제 무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 행위는 뭐다? 먼저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률 행위가 성립하죠. 그럼 여기서 효령 요건을 보는 것이죠. 효령 요건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서 효령 요건은 일반적 효령 요건하고 특별 효령 요건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일반적 효령 요건은 뭐겠냐? 먼저 당사자는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무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능력?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없으면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면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 개이냐 단독, 두 개이냐 계약, 두 개 이상이냐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에 따라서 뭐라 한다?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렇게 봐가지고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무효가 뭔지, 지금부터 취소가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원칙을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럼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법률행위는 뭐를 했다? 성립은 했다 이 말이죠.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면 그것은 무효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효다, 무효다, 취소다 하는 것은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립한 것을 뭐란다? 무가 뭐란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꽝이다 이 말이죠. 근데 무효는 다르죠.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얘기해.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 만약에 17살짜리고 그 다음에 이 갑이 술이 만취했다.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뭐라냐? 법률행위라고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한다. 술이 만취한 사람이나 17살짜리는 일단 계약은 성립을 해요. 매매계약이 성립할 때 술이 취했느냐 몇 살이냐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일단 계약은 성립은 해요. 성립. 그런데 효력 있죠.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문제야.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고. 그래서 성립은 한 것이 여기 와가지고 의사 능력이 없다, 술이 만취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이고, 성립을 했는데 17살짜리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냐? 무효는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알겠죠?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지금 무슨 말이냐? 무효는 계약은 2월 1일 날 성립했죠.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을 해. 누구든지요. 세 번째는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요. 여기는 누구든지요. 여기는 언제까지나요. 그런데 취소는 뭐냐? 취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요. 계약을 체결 당시는 그것은 유효예요. 유효. 언제요? 2월 1일은 유효예요. 언제까지요? 나중에 뭐 할 때까지? 취소. 나중에 취소하죠. 언제요? 10월 1일이요. 취소를 하죠. 그러면 소급이라는 것은 뭐냐? 2월 1일부터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이것은 뭐냐? 봐.
우리가 이제 무효하고 취소는 원칙은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계약했다.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그러니까 10월 1일 취소하죠? 10월 1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전혀 다르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유효잖아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를 하죠. 그러면 무효와 취소가 똑같아. 언제부터 효력이 없다? 2월 1일부터 둘 다 똑같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무효와 취소는 완전히 달라요. 무효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취소를 하죠? 그러면 무효와 취소가 똑같아. 취소하면 무효는 뭐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알겠죠? 그런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두 번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취소는요, 취소권자가 140조에 규정돼서 취소권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이랬죠. 언제까지나. 그런데 취소는요, 10년, 3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여기는 영원히 효력이 없는 것이고, 여기는 10년, 3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이게 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 아무 말이 없으면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확정적 무효. 우리 방금 무권대리 봤죠? 이런 무권대리는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무효는 아무 말 없으면 무효는 당연히 무효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으로만 무효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재판상 무효인데요. 이 재판상 무효는 혼인 무효에 소해있죠. 혼인 무효. 혼인 무효는 그것은 재판으로만 따져야 돼. 그걸 재판상 무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절대적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상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뭐죠? 107조, 108조.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는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죠? 악의의 제3자한테는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걸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절대적 무효는요, 103조, 104조 이런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든 악의의 제3자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은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된다. 이것이 근데 여기가 원칙이에요. 아무 말 없이 무효, 아무 말 없이 그냥 무효라고 돼 있죠. 우리 책에 보면 무효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고 당연 무효이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를 얘기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권대리처럼 유동적 무효다. 또는요 107조 108조처럼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꼭 써야 돼. 알겠죠? 그런 말이 없는 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고 확정적 무효이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효의 3대 원칙, 이게 중요하죠. 무효의 3대 원칙. 이 세 가지를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무효는 뭐다?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무효이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당연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무효가 나올 때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암기를 하시면 돼. 보시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페이지요. 48쪽에 보면 그게 이제 맨 옆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세요. 일부 무효의 법리. 자, 봐요. 자, 첫 번째요. 139조. 139조가 뭐냐?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부 무효는 뭐냐? 이것은 여러분요, 과일을 가지고 설명하면 제일 빨라. 과일을 가지고. 이런 과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과일의 일부가 상했어. 이건 개당 1,000원이란 말이죠. 개당 1,000원인데요. 여러분요, 과일이 개당 1,000원인 것을 일부가 상했는데 1,000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일부는 상하고 나머지 일부는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일에 전부의 하자가 있는 걸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일부 무효는 원칙은 뭐다? 원칙은 무슨 무효다? 전부를 무효로 취급하죠. 그래서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과일을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일부는 무효이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일부는 무효인데 일부를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첫 번째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뭐라고 한다? 일체성이다. 일체성이라는 건 뭐냐?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이 같이 있어야 돼. 일체성. 두 번째는 뭐냐? 분할 가능성이요. 분할 가능성.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양적 일부 무효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분적이다. 이렇게 가분적. 불가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눌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뭐 나눌 수가 없는 건 뭐죠? 여러분 지금 커피 마시고 있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딱 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콧물 관계예요. 이 얘기하다가 내가요, 커피가요, 간이 잘 맞고 있는데요. 콧물 한 방울 여기다 딱 떨어뜨려 주네. 간이 안 맞는 줄 알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가 티스푼으로요, 이 부분만 딱 떠내고 마실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불가분이라고 그래. 이것을 뭐란다? 불가분이다.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을 뭐란다? 질적이다. 질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뭐다? 양적이다. 양적 뭐죠? 지금 이거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만 사겠다 이 말이죠. 2개. 이렇게 양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것을 양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쪽 부분만 딱 떼고 마실 수 있어, 없어? 뭐 강심장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질적이다 이렇게. 이건 양적이다 이렇게. 그것을 가분적이다. 가분은 뭐죠?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그러면 가정적이란 말이 뭐냐? 가정이라는 게 뭐죠? 영어로 여러분요, if로 시작하는 것을 가정무이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 가정이 뭐죠?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말이죠. 이것을 일부가 상했는데 이걸 1,000원에 가져가면 못 가져가지. 그런데 이것을요, 500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만약 이것을 500원에 가져간다면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가지고 이건 안 먹고 이거만 먹으면 되잖아요.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정적 또는 상상적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냐?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뭐다?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가정적 의사. 우리가 여러분요,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라고 해? 자연적 해석이죠.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가지고 해석한다? 의사,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 진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고, 표시는 뭐다? 표시는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는 뭐다?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을 해. 일단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 자연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에요. 성립시키기 위한 것. 그러면 성립하고 난 다음에 틈이나 간극이 있다. 간극. 이 틈이나 간극을 메우는 것을 무슨 해석을 한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봐봐요. 여러분요, 틈이나 간극은 나 혼자 있을 때 틈이나 간극이 생기기 쉬워요? 둘이 있을 때 그래요? 둘이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을 거예요. 새 들어온 사람이 뭐라 했냐? 신발장이 좀 낡은데 이렇게 얘기해. 신발장이 좀 낡은데? 이렇게요? 그럼 집주인이 뭐라 그래?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랬어. 새 들어온 사람은 신발장이 낡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신발장에 시트지만 발라져 있어. 새 들어온 사람은 신발장을 바꿔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집주인은요, 이거 낡으니까 낡은 것처럼 보이지 않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들어온 집주인은요, 시트지를 발라놨어. 오는 사람이 딱 서서 보니까 자기는 신발장이 다른 걸로 새 걸로 바뀌었지 않았더니 이거 짠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시트지만 발라져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지금 어떻게 일체산에서 안 했죠. 이걸 틈이나 간극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새 들어온 사람이 뭐라고 한다? 나는 이거 신발장 바꿔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집주인 뭐라고 그래? 신발장 바꿔준다는 말은 안 했는데요? 아니 내가 그때 신발장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당신이 알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은 바꿔준단 말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이게 신발장 이게 얼마짜린데 그냥 이렇게 예쁘게 해놔지 않았냐? 이래주면 됐지. 그럼 중개업자 뭐라고 그래?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계약할 때 별의별 소리가 와간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건 나 혼자면 그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라냐? 우리가 보충적이라고 하는 것은 틈이나 간극을 메워주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제3자. 제3자는 누구냐? 법관의 입장을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법관 제3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법관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걸 상상적 또는 가정적이라고 그래요. 아, 당신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신발장을 바꿔준다는 말이네요. 내가 보기에는 신발장을 수선해 준다는 말이네요.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그것을 법관의 입장이라고 그래. 알겠죠? 표의자의 입장을 뭐라고 그래? 의사주의 자연적이라고 그래. 상대방의 입장을 뭐라고 그래? 표시주의 규범적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 자연적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성립한 것에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제3자 법관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의사를 상상해보죠. 가정해보죠. 그래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뭐라 한다? 보충적이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시험에 이제 주로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보충적 해석은 주로. 보충적 해석은 주로. 어디에서? 계약에서. 주로 해석한다. 이렇게. 주로 계약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만 한다. 그러면 큰일 나. 왜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으니까 틈이나 간극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충적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단독행위에서도 할 수 있다고. 계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계약에서 주로 틈이 벌어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주로 계약에서 보충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 이 가정적 의사가 보충적 해석. 그래서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3번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나왔다니까. 3번.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거 찍죠? 다 틀렸다 이 말이죠. 왜요? 일부 무효의 법리도 뭐하고 관계있다? 해석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가지고 해석하니까?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일부 무효는 뭐하고 연결되냐? 일부 취소하고도 연결이 된다. 일부 취소. 일부 취소는 뭐다 봐봐. 일부 무효를 취소로 바꿔. 일부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한다.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만 유효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일부 취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취소에도 그대로 뭐가 된다?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이 정도만. 알겠죠? 먼저 지금 우리가 개념은 정확하게 잡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알겠죠? 무효행위의 전환. 이런 봐봐. 내가 아까 말했죠? 무효란 것은 뭐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무효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했는데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행위 전할 때 무효는 성립한 법률행위가 이렇게 효력이 없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을 써 안 써? 안 쓴다. 첫 번째 중에. 두 번째 아무 어리 없이 무효는 무슨 무효를 얘기한다? 유동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이다. 아까 우리 무효의 3대 원칙 이러면요 뇌가 있으면은 좀 뇌를 좀 용서를 해주면서 좀 암기 좀 해봐. 알겠죠? 그래서 무효는 뭐다? 확정적 무효고 당연히 무효이고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효는 무효행위 전할 때 무효는 유동적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무효를 얘기한다? 확정적 무효를 얘기한다. 다시 무효행위 전할 때 무효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미 성립했다. 두 번째 어떤 무효다? 확정적 무효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무효는 이렇게 되죠. 무효행위 전환이죠. 그럼 뭐라 했죠? 무효는 영원히 무효죠. 언제까지나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것이 유효로 전환된다 이게 아니라고. 봐. 타인의 자, 남의 자식이죠. 그럼 남의 자식은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 신고를 해야지.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입양 신고를 하면은 입양한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그 다음에 자가 있으면 자가 부모하고 관계죠. 관계에다가 뭐라고 쓰냐? 옆에다가 자라고 쓰거든요. 자.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관계에다가 기아라고 써. 기아. 기아가 뭐예요? 기아가 뭐예요? 기아 자동차예요?
기하가 뭐야? 버려진 아이를 기하라고 그래. 양자 관계를 옆에다가 뭐라 쓰냐? 그냥 양자니까, 양자도 자녀니까 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옆에다가 기하라고 쓴다니까. 그럼 걔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나는 뭐지? 나는 왜 기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기하장차 다니까 기한가?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기하라고 해가지고 딱 내인년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내인년 지식검색에 딱 물어봤더니 내인년이 뭐라고 얘기해? 버려진 아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입양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의료보험증 카드가 의료보험증 색깔이 달라. 그리고 부모하고 따로 의료보험증 만들어야 색깔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입양하려고 하겠어. 그래서 지금은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에도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질의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토론하고 난리가 났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입양하러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한문으로 기하라고 쓸 수밖에 없다. 한문 모르는 사람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럼 한문 모르는 사람 그냥 한문을 쓰면 한글로 쓰면 되지. 좋은 아이라고 쓰든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기하라고 써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호적상에. 그런데 얼마 전까지라도 입양 그러면 기하, 주민등록증 색깔도 달라. 알겠죠? 그러니까 입양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 아이가 초등학교가 딱 들어가면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의료보험증 카드가 달라. 색깔이 달라. 그럼 의료보험증 가지고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얘가 왜 나는 다르냐 이거죠. 왜 나는 다르냐 색깔이. 알겠죠? 이렇게 따지니까 얘가 이제 알tem자 아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친구는 가니까 병원 갔더니 엄마가 카드 하나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나만 카드가 돼 있어. 색깔도 달라. 친구는 누리끼끼 한데 나는 뻘게. 알겠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입양이라고 신고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한다? 자기가 낳았다고 신고하죠. 친생자라고. 그런데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친생자는 무효이죠. 무효라고. 그런데 이 양부모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은 친생자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 속에 입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혹시 여러분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는데 만약에 뭐가 아니면 연착된 승낙이라는 단어입니다. 연착된 승낙. 이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거든요. 새로운 청약.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은 처음부터 새로운 청약으로 봐버려요.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처음부터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비밀증서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증서유언이 무효예요? 그럼 비밀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보증인이 2명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이 2명 있어야 돼. 증인이. 보증인이 아니고 증인이. 그런데 증인 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인은 증인이 있을 수 없는데 큰아들이 증인을 썼다 이 말이죠. 혹시나 어떻게 할까 봐가지고 그러면 그 유언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미 유언한 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증언하고 죽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밀 증서에 한 유언이 무효이죠? 이것을 무슨 증서로 본다? 자필 증서 유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이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게 바뀌죠.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것을 질적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139절 뭐란다? 양적 일부 무효다. 여기를 뭐란다? 질적 일부 무효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138절은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이것은 무효행위 전환이 안 돼. 104조 불공정한 법령에는 무효행위 전환이다.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 건물을 갑이요 을한테요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1억과 2천만 원이니까 5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불공정이죠. 을이 뭐라고 하냐? 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2천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5천만 원 정도까지 줄 의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을이요 갑한테 3천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몇 배 차이밖에 안 나? 2배 차이밖에 안 되죠.
불공정하려면 몇 배 차이가 나야 돼?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야 되죠. 지금 몇 배 차이다? 2배 차이밖에 안 나죠.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138조.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냐?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자, 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추인이란 말이 또 나왔네. 추인이란 말을 어디서 봤죠? 무슨 대리에서? 오케이. 자, 지금부터 봐.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이죠. 이것도 추인이잖아요. 이 추인은 뭐냐? 추인은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확정적 유효. 이건 똑같아. 이것도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이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 없으면 무효는 무슨 무효를 얘기한다고? 확정적 무효를 얘기한다고. 확정적 무효를 얘기한다고. 무권 대리행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유동적 뭐라고 그랬어? 유동적 무효라고. 유동적 무효라고. 그런데 여기는요. 무권 대리 무효행위 추인은 확정적 무효인 것을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권 대리는요. 유동적 무효를요. 언제부터? 소급.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뭐라고 그랬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이런 근데 지금 강의 듣고 계시죠? 내가 움직이면은 이 눈동자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무권 대리는 뭐냐?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확정적 무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고,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추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용어를 어떤 학생들 강의할 때 보면 자기는 무슨 용어가 추인이란 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강의를 하루 내내 그거 생각하느라고 강의를 못 들었대. 1시간 내내. 그럼 내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거죠. 왜요? 지금 내가 보듯이 추인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죠. 추인이. 알겠죠? 아까 얘기했죠. 남자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남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남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은요 또 할아버지를 또 늙은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똑같은 의미인데 달리 쓰이고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추인이란 것도 봐봐. 추인은 추인인데 앞에가 하나는 무효행위 추인이고 하나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인이란 걸 딱 치면 네이버에다 딱 치면은 내인연이 뭐라고 가르쳐주냐? 추인은 뭐다? 이렇게 딱 가르쳐줘. 그러면 그 내인연이 가르쳐준 걸로 가가지고 그걸 딱 봤더니 말이 어디를 맞고 어디를 안 맞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말하는 그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그 추인이라는 걸 읽고 이것을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 사전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고 나면 용어 사전 없냐고 물어봐. 이러면 우리가 한글 배웠는데 어린아이들이 한글 사전 가지고 공부하는 거 봤어요? 아니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 뭘 배우죠? 공부하잖아요. 말 배우잖아요. 그때 얘들이 나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한글 사전 가져오쇼. 얘가 그러냐고 엄마한테. 그러지 않고도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없죠. 똑같은 것이에요. 처음 들으면은 어린아이가 똑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고도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강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터득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사전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사전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공부할 때 내가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구조의 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봐. 무효행위 추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유동적 무효인 것을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요?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뭐예요? 확정적 무효인 것을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보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 또 하나 있어, 좀 이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또 하나 있다고. 각각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것을 뭐로 한다? 추인이라는 것은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것이 무효행위 추이는 확정적 무효인 것을 그때부터, 무권 대령의 추이는 유동적 무효인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또 하나 있으니까 또 하나, 그때는 그때 가서 보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뭐냐? 여기 봐봐요. 103조 안 돼요. 104조 안 돼요. 알겠죠? 여기는 봐봐. 여기 무효행위 전환요 103조 안 되는데 104조는 돼요. 알겠죠? 여기 무효행위 추인은 103조 안 돼요. 104조 안 돼요. 뭐는 된다? 여기요 107조 되고 108조 되고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이거 이제 지우고 그럼 뭐냐? 뭐를 얘기하냐? 봐. 내가 아까 뭐라 했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영원히.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그럼 봐. 이 무효가 봐봐. 우리 가장 우리 통정의 표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둘이 짜고 있다, 짜고. 갑이 짜고, 그걸 뭐란다? 가장매매다. 가장이라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영원히 무효이다.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매매는 무효예요. 그런데 이게 108조잖아요. 108조잖아요. 이것은 추인할 수 있거든요. 추인은 뭐죠? 추인은 의사표시, 말로 한다고 그랬죠? 추인은 의사표시 하려면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해야죠. 그래서 이 갑하고 무효임을 알고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당신 앞으로 돼 있는 등기 좀 말소해달라, 무효니까, 이렇게 얘기해. 을이 왜 그러냐? 갑자기 물어보겠죠? 나 이 집 팔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러면 내가 이미 내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냐? 10월 1일 날 갑이, 그럼 너 1억에 살래? 청약을 해, 갑이. 을이 뭐라 한다? 아, 1억이면 괜찮아. 을이 승낙을 해.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알겠죠? 법률행위.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 10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법률행위를 했죠. 10월 1일 뭐라냐? 그때부터 10월 1일부터 알겠죠? 어떻게 한다? 갑하고 하고 새로운 뭘 했다? 법률행위를 했다. 새로운 계약을 했다. 이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마치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무효를 유효로 만든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알겠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무효라는 것을 알고 갑과 을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알고 10월 1일 날 갑과 을이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진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 2월 1일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갑과 을이 알고서 10월 1일 날 갑과 을이 새롭게 만나서 진짜 청약을 하고 진짜 승낙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이 계약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하고, 무효행위 추인은 103조, 104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 이런 의사무능력이 뭐예요? 봐. 어젯밤에요, 술이 취해가지고 갑이 을하고 나하고 둘이 계약을 했어. 술이 취해가 자기 집을 팔아먹었어. 근데 내가요,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을이 갑한테 전화하죠. 야, 너 어제 나하고 계약했으니까 돈 입금할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뭐라고 하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계약을 했어? 이렇게 하죠. 너 무슨 말이냐? 개똥이도 보고 소똥이도 보고 말똥이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한테 전화해보겠죠? 뭐라고 그래?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가 너 어제 계약한 거 맞다? 얘기하죠? 근데 뭐 술인 좀 취해가지고 기억을 안 날 수는 있지만 계약한 것은 맞다 얘기하죠? 친구 사이에 을이 깨기 싫으니까요, 알았어, 인정할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냥 인정할게. 내가 좀 손해 보는데 뭐 계약했다니까 뭐 그거 뭐 괜찮아. 그럼 너가 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냥 알았어, 인정할게. 내가 어젯밤에 계약이 술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고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인정할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 우리 시험에는 뭐가 안 나오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아직 그게 안 나왔어. 의사무능력자. 107조 비진이 108조 통계표시 추인은 된다. 이건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요. 그런데 의사무능력자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다른 시험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에만 나왔단 말이죠. 이것을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요, 1월 달에 순환할 때 설명하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첫 시간에 강의한 것을 한 번 더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소. 먼저 여러분요, 취소권자가 있어. 취소권자가 140조의 규정, 취소권자. 그럼 여러분, 취소권자는 뭐죠? 취소권자는 먼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예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누가 있다? 제한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어. 피한정 후견인. 자, 제한능력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차고한전, 차고. 그다음에 여기요 사기, 강박 이렇게. 알겠죠? 예전 법조문에는요 차고란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차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이런 봐봐. 미성년자도 뭐다? 취소권자다. 자, 여기 17살짜리가 계약을 했어. 17살짜리가 계약을 했어. 그러면 17살짜리가 자기가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했죠. 미성년자로서 계약한 것을 17살짜리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이런 혹시 봐봐. 읽어봐. 뭐라 돼 있어?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 취소권자라고 돼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눈 없어요? 취소권자에 제한능력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니까. 내가 17살 때 계약을 했어. 17살인지 알면서 내가 계약을 했어. 그래도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취소권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착오를 한 사람이에요. 착오를 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죠. 사기를 당한 사람, 사기 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사기 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하지 사기 친 사람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요, 무슨 개콘도 아니고 사기치고 취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취소하고 뭐 개콘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취소한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하는 거죠. 이건 내가 없어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은 알고 있었다고 내가 생각이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취소권자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다?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런 사람들 누구요? 임의 대리인. 아까 있었죠. 임의 대리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 대리에서 모든 건 누가 책임져? 본인이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죠. 원칙은 없다.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 수권. 이 말이 중요하죠.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있어. 왜요? 본인이 못하니까. 당연히 있어. 그런데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누가 있다? 포괄 승계인하고요.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인데, 특정 승계인이 있는데, 특정 승계는 매수인이요. 포괄 승계는 상속인이요. 이런 사람들도 취소권이 있어요. 특정 승계는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이 그럼 취소를 해야 되는데, 갑이요 이것을 나한테 판 거예요. 내가 갑의 집을 샀죠. 사기를 당한 사람의 집을 산 사람이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권이 있죠. 취소권이 있는 사람의 집을 산 사람이죠. 나를 뭐라고 한다? 특정 승계인이라고 얘기해. 내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갑이 사기를 당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임대차 계약 사기당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숨 안 쉬어버려. 그러니까 사망했죠.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상속을 하죠.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특정 포괄 승계인이다. 상속인. 그 다음에 특정 승계는 그걸 산 사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한테 취소하죠? 누구한테? 상대방이 누구죠? 상대방한테 취소를 하죠. 취소. 이것은 누구냐?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 직접 하는 말이 또 하나 나오죠. 어디서 나왔죠? 직접 하는 말? 거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 우리가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상대방만 주장한다. 그걸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는 거예요. 취소도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한테만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요,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하죠? 갑이 착오를 해서 계약을 했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을이요, 그것을 3월 1일 날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요 17살짜리요. 갑이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해. 그러고서 병이요 3월 1일 날 병한테 처분해. 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하나는 뭐죠? 제한능력자다. 이 말이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오케이. 자요, 그러면요.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취소는 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그래요. 이거 정확히 알아요.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을 상대만 해. 이걸 모르면 나중에 추인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사람은 뭐란다? 17살짜리를 취소권자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 문제요.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기치고 취소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누이선 봐봐. 취소권자에 뭐라 나왔어? 착오 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사기치고 내가 취소해요? 알겠죠? 자, 봐. 여기 이 갑이 을한테 취소해. 을한테 직접 을한테만. 누구한테는 취소를 못하냐? 이것을 상대방의 승계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취소한다?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첫 번째, 오직 을한테만 취소한다. 을의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두 번째는요. 이 병이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의이면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악의이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가 안 된다. 이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 알죠? 우리는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해요. 왜? 악의의 제3자한테는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동포 여러분. 무슨 알겠죠? 그럼 여기요. 동네 사람 이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이때는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가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선의이든 악의이든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선의, 악이 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3조와 104조는 무효죠.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을 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 107조, 108조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109조, 110조는요.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취소.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 다음 봐. 자, 그럼 이제 됐죠?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오르면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뭐래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하느냐? 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이익.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이야. 자, 한번 볼까요?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 남아있는 이익이 돼야 돼. 따라서 술 마셨다. 그 다음에 도박을 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한다? 여행 가서 썼다. 이런 것은 다 낭비라고 얘기를 해. 낭비. 그럼 만약에 이 갑이요, 을한테요, 이 집을 1억 원에 팔아. 자기가 17살인 걸 알아. 알면서 갑이 을한테 팔아. 팔고 나서 돈 다 쓰고 10,000원 남아서 10,000원. 10,000원 남겨놔야지. 왜요? 전화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깜짝이야. 알겠죠? 그래서 전화해야 되잖아요. 전화.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를 해야 되니까 만원 남겨놓고 9,999만 9,900 아무튼 쓰고 만원 남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갑이 을하고 계약을 취소해. 나 17살 때 계약했으니까 취소하겠다. 알든 모르든 취소한다니까요. 선악불문하고. 그리고 얼마나 주냐? 만원만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내 집 등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집 등기 주고 만원만 받는 거예요. 알았죠? 연락가지고 어때요? 숨 안 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은 그날로부터 폐가망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즘 어린애들이 보면요, 어린애들이 요즘 건너는 애들이 몇 명 있어. 알겠죠? 어린애들 보면. 그럼 얘가요, 19살인데, 17살인데 꼭 27살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다고. 걔들하고 계약하면 폐가망신할 수가 있어. 항상 뭐를 내라고 해야 돼? 민증 까라. 사자성어. 민증 까라. 꼭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미성년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럼 봐요. 그런데 여기는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를 하죠?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의 경우는 선이다. 선인 경우는 뭘 한다? 현존이익만 반하네. 현존이익. 그럼 현존이익이 뭐냐? 여러분요, 생활비를 쓰는 거. 애들 같은 경우 학자금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 보증금으로 내는 거. 월세 내는 거. 이런 것은 현존이익이에요. 알겠죠? 술 마시고 그런 건 다 낭비예요. 생활비 쓰는 건 현존이익이라고. 우리 작년 시험인가 뭐라 나왔죠? 미성년자가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전부를 생활비. 그러니까 현존이익이죠. 알겠죠? 그럼 미성년자는 전부 다 반환해야 되죠. 생활비는 현존이익이거든요. 알죠? 학자금을 쓰는 거.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여기 악의, 일반인의 경우 악의는요, 악의는 이익에다가 플러스 받은 돈 1억이죠. 예를 들어서 둘이 했는데 1억이죠. 1억에다가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다. 이것을 손해전부라고 그래. 악의인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뭐가 나온다? 제척기간. 그래서 뭐냐? 3년 또는 10년 안에요. 10년이다 뭐냐? 이거죠. 밤. 갑이 을한테 계약했는데 언제? 2000년 1월 1일 날이요. 2000년 1월 1일 날 갑이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쳤어. 사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요. 그래서 몇 년이냐? 10년 안에 취소를 해. 10년 안에요. 그 다음에 사기당한 것을 알았어. 2004년에 알았어. 2004년 1월 1일 날.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았다 3년. 2007년이요. 2007년 3년.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 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둘 중 하나 빨리 끝날 때. 어디가 빨리 끝나? 여기요. 여기 3년이 빨리 끝나. 2007년까지. 반드시 안 날이 빨리 끝나다고 볼 수 없죠. 만약에 여기서 2009년에 알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2009년에 알았다. 2009년에 알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2012년까지죠? 2012까지. 몇 년? 3년이죠? 그럼 둘 중에 어디까지다? 2010년까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3년이 꼭 빨리 끝나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뭐 사기당한 것은 나중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09년에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럼 2012년까지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계약을 2000년에 했으니까 2010년까지죠. 둘 중에 빨리 끝날 때 2010년까지 취소. 여기는 이 두 가지라면 2007년까지 취소. 이 두 가지는 언제까지? 2010년까지 취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요, 잠깐만 설명하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뭔가 봐. 우리가 여러분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청구권.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형성권. 청구권은 뭐냐면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 협조. 그럼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갑의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그럼요, 을이요 갑한테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등기를 청구했다 해서 등기가 팍 오나요? 갑이 등기를 해줘야, 협조를 해야 등기가 가는 거예요. 그걸 청구권이라고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자, 봐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해주는데 돈 안 줘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요, 잔금 달라고 청구하겠죠? 잔금 달라고 청구했다 해서 잔금이 나한테 내 통장에 딱 입금되나요? 을이 매수인이 입금을 해줘야지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청구권이라고 그래. 입금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청구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말해. 일방적 의사표시요.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취소권. 단독행위는 다 일방적, 단독행위.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이런 것들 있죠?
다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이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이러면 일방통행 알아 몰라? 일방통행 어때요? 일방통행이요? 여러분 차 수리할 때 되면 항상 어디를 돌아다니면 돼? 일방통행 돌아다니면 차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어요. 밥 하지 않고 나온 또 여자가 또 운전하고 오죠? 역주행한단 말이죠. 알겠죠? 일방통행인데 역주행이죠? 빨리 가서 또 박아줘야 되겠죠? 알겠죠? 왜요? 일방통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일방이면 상대방 역주행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그 일방통행 아니에요. 알겠죠? 그 일방통행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는 거죠. 그냥 가서 빨리 수리할 부분을 향해서 돌진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게 바로 일방통행. 그게 바로 이게 형성권이라니까. 형성권. 일방적.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 봐. 내가 만약에 갑이 나를 사기쳤어. 그러면 나는 갑한테 묻잖아. 무조건 취소해. 취소권. 그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묻지 않고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독행위. 단독행위를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청구권에 관한 것을 뭐에 간다? 소멸시효라고 그러고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러고 제척기간은 뭐냐?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이게 큰 차이야. 잡아.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볼까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렸는데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아. 그럼 그때부터 10년 동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을 해.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그런데요, 시효는 또 뭐가 있냐? 취득시효가 있어.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20년이 지났어. 남의 땅인데 내 땅인 줄 알고 내가요 그 땅까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년이 지나 20년?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내가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그걸 취득시효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시효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 하나는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청구권에 관한 것은 다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뭐죠? 대금 청구권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원칙적으로. 만약에 나처럼 강의하고 있죠? 강사라든가 또는요 연예인들은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재석이가 드라마가 뭐 끝났는데요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유재석이 옛날에요. 그거 왜 그래요?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 안에 돈을 못 받으면 못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놓으면은 1년짜리가 10년으로 늘어나요. 3년짜리도 10년으로 늘어나. 20년짜리가 10년으로 줄어들진 않아. 10년 미만인 것은 10년으로 늘어나. 남의 집을 수리를 했죠. 수리는 도급인데 그것은 3년이거든요. 3년인데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이가 저 사람 뭐 돈도 많은데 왜 소송을 했을까 그러지 말고 이것을 1년 되면은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놓으면 10년이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몇 년 늘어나? 10년. 그걸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을 뭐란다?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취소권은 제척기간이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죠. 3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자기가 스스로 법관이 증거를 조사해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계약은 언제? 서류상 보니까 계약은 2000년이 됐네. 지금 2012년인데 10년이 지났네. 그러니까 취소권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누가 한다? 법관이 조사를. 그걸 뭘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험은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주택관리사 시험은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청구권에 관한 것을 뭘 한다? 소멸시효. 형성권에 관한 것을 뭘 한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관이. 소멸시효는 누가? 당사자가.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요 형성권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뭐냐? 제척기간이다.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
알겠죠? 해제권도 형성권이거든요. 법관이 직권을 조사한다. 채책기관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말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뭐만 보면 되냐면요. 이제 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에요. 또 추인이 또 나왔네, 추인이. 알겠죠? 추인 또 추인은 무슨 추인이 있어? 무슨 추인? 추인은 무슨 추인이 있어? 첫 번째, 뭐?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에 뭐가 있어? 추인이 있어. 또 뭐가 있어? 두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어.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어. 이 추인은 뭐라고? 추인은 뭐라고? 확정적 뭐라고?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거라고.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걸 뭐라고? 확정적 뭐라고? 유효라고. 유효. 근데 무권 대리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오케이. 소급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효행위 할 때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뭐다? 확정적 무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해. 여기는 무권 대리행위는 뭐라고? 유동적 뭐라고? 유동적 무효라고. 유동적 무효를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뭐라 한다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라고. 됐죠? 자, 추인은 뭐라고? 추인은 확정적 뭐라고? 유효라고. 확정적 유효.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 확정적 뭐가 된다고? 무효라고. 무효.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추인했다 이 말은 확정적 유효로 만든다. 확정적 추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추인이란 말은 뭐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봐. 취소할 수 있는 그럼 무슨 말이야? 취소할 수 있는 취소했다는 겨 안 했다는 겨? 안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이죠. 취소를 하면은 확정적 무효야.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취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원칙은 뭐죠? 유효죠. 유효.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취소를 아직 안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이죠.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뭐라고 그래? 원칙이 온다. 원칙. 유동적 뭐? 유효. 유동적 유효를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죠. 말은 유동적 유효를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여러분요,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 해보면 돼. 봐봐.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인데 소급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확정적 무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아직 취소 안 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랬으니까 유동적 유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추인했다는 것은 더 이상 뭐를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추인하려면 유효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 되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럼 두 번째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해야 돼? 있음을 알고 해야 돼. 알고. 왜? 의사표시니까 알고 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추인한다고는 추인의 뭘 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왜? 법률행위니까 말로 해야지. 뭐냐? 이거죠. 봐봐요. 여기 갑이 17살짜리예요. 17살짜리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요 20살이 됐어요. 20살. 20살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다? 취소의 원인이 뭐가 됐다? 소멸했다. 그 말이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 능력자가 된다. 또는 제한 능력자 상태에서 누가? 법정 대리인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착오나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에 빠진 사람은 착오나 사기를 강박 빠져 나타난 사실을 뭐한 후? 벗어난 후. 그 다음에 뭐한 후?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자기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말이죠. 이게 소멸했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되고 성년이 돼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뭐라 하냐? 갑일한테 얘기하죠. 내가 17살 때 당신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나는 취소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20살이 됐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냥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취소 안 할게요. 취소 안 할게요.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로 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라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워. 좀 어려운데 우리가요 별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보시면 돼.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추인하고 싶어. 추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추인으로 해야 돼? 무슨 추인으로 추인을 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한 후에 추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1번이야. 1번. 여기가 2번이요. 2번. 여기가 3번이에요. 3번. 1번, 2번, 3번 중에서 뭐로 추인을 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추인하고 싶어. 그러면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을 해야 돼? 무권 대행이 추인을 해야 돼? 무효행이 추인을 해야 돼? 몇 번? 3번? 왜 3번?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돼? 그렇죠. 취소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봐봐. 확정적 무효를 추인하는 것이 지금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야?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추인을 하려면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한다.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한다. 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인 것을 추인하려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1번은 뭐다? 1번은 유동적 유효를 추인한다. 2번은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를 추인한다. 3번은 확정적 무효를 추인한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된 것을 추인하려면 뭐밖에 없다? 무효행위 추인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러면 확정적 무효로 만든 후 이 말이죠.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추인한다?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제가 부탁인데요. 11월 달에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실수하긴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알겠죠? 이렇게요. 아는 듯한 좀 이렇게 거만한 표정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당연하지 뭐 이런 거 알겠죠? 이거 말고 알겠죠? 이거 말고 알겠죠? 우리가 뭐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꼭 껌을 좀 씹어주면 안 돼요? 껌을 알겠죠? 뭔가 알고 있다 뭐 그 정도 뭐 이렇게요. 뭐 껌 씹는 정도 뭐 이 정도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무효와 취소란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별것 아니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 조건과 기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하는데요. 다음 주는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기본서 나오면요. 뭐죠? 강의 노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강의 노트하고요. 문제집을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